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남편이 원치 않아 아이는 아직 없지만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셔서 저를 잘 챙겨주셨고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신경 쓰일 정도로 평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느꼈던 제일 큰 감정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게 있냐며 남편한테 최근에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던 남편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있었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었어?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야.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전보다는 감정 표현에 대해 충분히 무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웃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마다 감정 기복이 다른데 당신 얼굴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도 없을걸?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나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사소한 감정 기복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 들어 갑자기 다들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들 나를 완전 무시했잖아. 내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 특히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셨어. 그런데 어머님 뒤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좀 하자면서 사람 귀찮게 한다고 나한테 대놓고 짜증을 냈잖아. 거기에다가 당신이 한술 더 떠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눈치 없이 앞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세월이 막막하다고 나에게 막말을 퍼붓지 않았어? 나는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딴에는 밝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서운함 뿐이잖아. 당신이 노력한 건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이 다 다른데 당신이 밝게 다가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오래간만에 얼굴 봤으면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 나는 뭐 괜히 당신 집에 가서 잘하지도 못하는 애교 부리고 분위기 풀려고 노력한 줄 알아? 그럼 나까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도 툴툴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냐고. 아무리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고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힘들게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짓고 헤어지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얼굴 붉히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어? 오히려 더 악화만 되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건지 설명도 안 해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인상 쓰면서 관계 유지하라는 거야? 결혼 초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3년 동안 잘 지내왔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었어. 그런데 이번에 느끼는 내 감정은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이런 오해 점점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설명을 해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아, 이럴 거면 모이지를 말던가.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네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든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짜증부터 냈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저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편까지 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답답했었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화병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잠 한숨 못 잔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려 했는데, 이미 병원에 있다는 문자가 날라왔어요.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며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난 이후 남편이 아내로서 저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풀어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저번에 나랑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왜? 와이프 때문에 그래?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아빠가 일단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잠깐 들리라고 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잖아.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네.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른 건데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 더 지체하지 말자. 우리 아빠한테 미리 말해둘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출발하기로 하는 거다. 이번에는 확고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어. 병원에 발을 들이려 했는데 주차장 입구 비상계단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문 여자의사가 남편과 함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듣게 되었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이미 상대 집안의 인사까지 드리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퇴근 후 같이 움직이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추궁한다 해도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엔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남편은 같이 일하는 여의사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고 그 뒤를 따라 미행하니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좀 전에 들었었는데 병원 앞에 차를 멈추자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더니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서로 만나는 장면들을 전부 증거물로 확보해 놓았지만 그 모습만 보고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만 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할 때 무뚝뚝하고 말도 함부로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의사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일하던 동문 여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눈 정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도 저보단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저를 내치기 위해 차갑게 대하려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남겨진 감정은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힘든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고 저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며 신경 써주는 척 툭 뱉는 한마디에 따뜻한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게 아닌 차가운 말투로 상처받은 제 마음에 연속적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은 남편한테 어디를 다녀왔길래 왜 이렇게 늦은 거냐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저녁 11시야. 7시면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내 문자도 읽었잖아. 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줘. 나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렇겠지. 엄청 복잡할 거야. 몸뚱이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데? 너는 내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환자도 많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내 마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설명을 해주지.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자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네가 왜 갑자기 나를 다른 모습으로 대했는지 충분히 알았거든.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더는 남아있지 않아. 이혼 준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설마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냐?
요즘에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좀 소홀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가 있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네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이제 제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남편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두 눈 뜨고 코 베었는데 본인은 바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인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에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시켜 남편의 하루를 감시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든 걸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해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딱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고 조금도 의심될 만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뒀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각 방을 쓰게 돼서 방 안에 혼자 있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남편 방에서 녹음기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간 남편 방의 녹음기를 확인하던 순간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지한 관계까지 흘러간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좀 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연히 해외가 더 살기는 좋겠지. 하지만 여기 있나 해외로 가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나도 아버님이 조급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집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해외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뭐? 아버님이 내일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뭐 또 같은 말 반복일 텐데 잔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뭐든 서두르면 체하게 되어 있어. 알았어. 내일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끊어낸 뒤에 해외로 이주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배려랍시고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게 아닌 서로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본인은 바람 피울 거 다 펴놓고 이미 상간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면서 본인이 마음이 넓은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본인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저에게 잘했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남편 방에서 녹음된 음성과 대학병원에까지 쫓아가 미행했던 사진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는 주겠지만 바람 피운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증거물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인 그 여자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런 거야? 그 정도는 감안하고 바람핀 거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둘이 도망가려고 해외 거주지까지 알아봤으면서 왜 계속 거짓말인데? 당신이 단면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결백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너도 나에 대한 감정이 떠나가 버린 상태잖아. 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바람 아니고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내가 당신한테 실망시켜준 적 없잖아. 우리 둘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다고.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장난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돼. 사람은 살다 보면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정리하자고. 참네. 도대체 말 못할 그 상황이라는 게 뭔데? 오해라면 풀면 되잖아. 당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게 만들었으면 당신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이대로 오해만 쌓이게 만들어 놓고 바람은 아니고 말 못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데?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알아? 제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당신 혹시 애 생겼니? 그래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단 나 3일간 미국 학회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일단 다녀오고 나서 우리 관계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야. 당신한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을지는 몰랐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당신한테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부 다 얘기할게.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보여줬을 때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며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본인은 절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되려 저에게 믿어달라는 말로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처를 여러 번 받았던 저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일간 미국 학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에도 신빙성이 떨어져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증거물을 보여줬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저를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격해진 감정으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에게 물리적인 행동까지 저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무 침착하게 행동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이 남편은 아침 일찍 캐리어에 짐을 싸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정말 멍청해 보였어요. 남편의 행동을 믿고 싶지 않은데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결국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를 돌며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항상 출근 전에 저에게 3년 동안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집에 언제 올 거냐는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도 전부터 안 좋은 감정과 상처를 받았던 터라 더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분명 다녀와서 좋게 해결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말도 없이 잠적했을 일도 없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는 시댁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어요. 시댁 앞에서 저 혼자 발만 구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집안에 불도 꺼져 있고 어떤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아 허탕만 치고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바람은 아니라고 해놓고 남편 병원을 찾아가니 같이 일하던 동료 여의사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고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 이름인 조성욱 씨가 해외로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최근 날짜의 출국자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겠지만 아직 국내에 있다는 말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분노한 저는 다시 한번 시댁으로 달려갔고 집안을 때려 부숴서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생각으로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이 모습을 감췄던 시댁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했던 저는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다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데 왜 저만 따돌리는 건데요? 3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했잖아요. 그이는 3일간 미국 학교 떠난다고 짐 싸서 나가더니 연락도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해보니까 추국자 명단에는 그이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다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에휴, 나도 그동안 정말 답답했다. 그런데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 성욱이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사받고 있는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이 근위 영양증이라고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다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니? 갑자기 손이 떨리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고 싶지 않다만 3달 전부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환자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더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었어. 이 병이 근육을 지방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 해외에서는 치료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란다.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될 테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 악화가 생각보다 빨라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더구나. 우리 가족들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었는데 성욱이는 너부터 걱정하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젊은 나이인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 숨기는 일들이 많았고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표정도 안 좋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를 했었다며?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부 털어놓는 거다. 어미인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의사 생활도 접어야 되고 몇 년 후에는 평생 병원에만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너를 대할 수 있었겠어? 지금 성욱이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일단 근위영양증 증세가 악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둘 사이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지. 100% 유전이 된다더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은 의사로서 자신이 걸린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고 30대인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며 다른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했었는데 3일간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이혼 도장 찍으려다가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생겨 힘이 풀리면서 계단을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며 온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3달 전보다 확실히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있던 동료 여자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들어왔고, 최대한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다면서 의사로서 해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남은 제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면 제가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그 전에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 거에 대해 너무 미안해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모습을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인생이 간호만하다가 다른 남자 만날 시기도 놓치고 끝날까봐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부모님과 저와 언성을 높였어요. 오로지 제 결정이고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데 남편이 어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이혼해 달라고요. 자기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며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다는데도 거절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이 되기 싫다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 아닌 건가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시모를 고발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 저번 달 8월에 시부모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며 살던 곳을 정리한 뒤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저희 집안 무시하시던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전부 다 지켜봐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차가운 말투로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자기 입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시모도 식당을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아침부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용건부터 꺼내놓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표정과 말투가 엄마도 거슬렸는지 용건만 간단히 하길 원했고
시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문제로 뷔페를 부르려 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며 황당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반대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시모 집들이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조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이중적인 거 아시죠? 곧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워낙 좋고 딱 봐도 많이 낡아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안 싸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싸던 요리 솜씨야.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사돈과 대화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제가 오죽했으면 사돈 식당에 찾아왔겠어요. 와서 일손 좀 도와준다면 일당은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집들인 날 딱 하루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한 것도 없었고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저희 관계 틀어져서 며느리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사돈도 원하지는 않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딸이 시댁생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로 인해 며느리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 한 적 없던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딸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이가 받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협박인 거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게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드린다고 했고 나중에 사돈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기 위해 음식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돕고 좀 삽시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사돈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라며 설명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통화를 이어나갔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순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 아침부터 너희 식당에 생각 없이 찾아간 줄 알아? 나도 다 고민하고 움직인 건데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너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든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사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번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느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사돈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 허락해 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만 보면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좋게 얘기할 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며칠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싫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으마.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모에게 음식 잘하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도 다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해결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함께 아침 장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시댁으로 향하셨고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엄마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가족의 평화였어요. 집들이 음식 한번 안 만들어줬다가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단 남에게도 봉사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자 시모는 밝은 얼굴로 엄마를 반겨주었고 그날 정신없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시모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던 터라 주방에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집들이 손님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음식 준비가 다 끝나서 엄마와 저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모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정색을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식으면 다시 데워줘야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나 혼자 이 많은 걸 전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라. 사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아까도 음식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하게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엄마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처리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속하신 건 어머님도 지키셔야죠. 그래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가족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려 봐라. 사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제 막 손님들 몰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집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당 후하게 쳐드릴 테니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넘겨주세요.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음식 만들고 가면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저를 붙잡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음식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수시로 데워줘야 하는데 나는 집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방에만 박혀 있을 순 없잖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시부는 출장을 떠난 상태라 일주일 뒤에나 온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저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엄마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희 모녀는 다시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시모의 지인분들이 집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왔고 마당에 세팅이 된 음식들을 퍼날라 정신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비어지자 엄마는 음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저도 엄마를 따라 도와주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는데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등지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바라보던 그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누군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오늘 부른 출장 요리사야. 음식 맛 나쁘지 않지? 저쪽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했지. 순애 너 한식 좋아하잖아. 내가 섭외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오늘 일당 30만 원 주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면 팁도 좀 주고 그래. 어쩌기 음식 다 채워놨으면 제가 신호주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창피해요? 사돈지간이라는 말을 왜 못하세요? 그리고 출장 요리사요? 하루 종일 고생시켜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있었으면서 일당을
30만 원 주겠다고요? 저한테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식당 하루 매출 나온 것보다 더 얹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당 손바닥만 해도 하루 매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말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신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방금 자리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며느리고 엄마와 사돈지간이라고 다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죠. 살다 이런 취급은 또 처음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 상황에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하나 창피하면서 왜 가족을 부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약속한 금액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 손님들 전부 돌아갈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받으려면 이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하여간 없는 것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잘해야 줄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손님들 모셔. 사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자 하니까 아주 도가 지나치군요. 저희가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서방 봐서 도와주려고 내키지 않은 거 힘들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돈이 아닌 출장 요리사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시모의 막말에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분들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고 시모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시모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나?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적당히 해야 봐줄만 하지. 구차하게 이러는 거 민폐인 거 몰라요?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뱉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어딜 밀쳐?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들어가 있어. 누가 없는 것들 아니랄까봐. 돈 떼어먹을까봐 걱정되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자마자 격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식사를 하던 시모의 지인들이
저희 모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마당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시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그날 일당은 주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과 강제 이혼시킬 거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치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퇴근한 남편이 제 딸과 함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남편은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 있던 남편은 누구냐며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갑자기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 지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더니 많은 남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저희 부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남자분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경자 너 왜 그래? 어제 나랑 전화 통화한 거 잊었어? 음식 다 먹고 술 마실 때 남자들 한 명씩 끼고 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희 남편 출장 갔다며.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주점 네가 제일 단골이잖아. 집들이 기념으로 오늘 특이 S급으로만 모집했으니까 거가 삐뚤어질 정도로 오늘같이 즐기자고. 내가 얘네들 따로 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잡아. 선착순인 거 알지? 팁은 알아서들 주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주점 단골이라뇨? 아빠 몰래 이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오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친구분들과 남자들 불러서 집에서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 친구가 오늘 집들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이니까 얼굴 보러 가끔 가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는 괜히 오해 사니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의 주점 친구분은 남자들을 친구분들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남자 한 명이 시모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려는 순간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사진으로 전부 다 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던 엄마는 핸드폰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부에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이 전송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돌이킬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시부도 시모의 친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게 될 테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안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전송 버튼을 가져다 대자 시모 친구들이 기함하며 절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엎드렸고 기구만장했던 시모마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듯 넙죽 엎드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남자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모두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으로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눈을 돌렸는데 시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면서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엄마가 시모와 싸울 때 쟁반에 담겨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미처 보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서 철버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핸드폰에서 효과음이 들렸고 넘어진 시모가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좀 전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담겨있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시모 친구들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친구분들은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지만 시모는 남편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모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부는 출장 도중 집으로 오게 되셨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온 집안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부는 현재 평창동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세요.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입니다. 시부는 시모 뒤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술집 남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보수적인 시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물을 지우려다 자기께에 넘어가게 된 꼴이었죠. 시모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엄마를 집에 보낸 뒤 새벽에 부르려 했는데 친구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친구분은 시간을 착각하고 시댁에 일찍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나이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대가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자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떠나니 집안이 조용하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철판까지 두꺼워서 그동안 자기가 저에게 한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데 제가 남편 옆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인지라 눈물을 머금고 화를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밥 벌어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건강 악화로 인해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찜질방 운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버는 월급보다 찜질방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맡아서 해보겠냐고 했을 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찜질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받아 먹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부족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미련 없이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확인하면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완전한 저희 일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부모님이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사로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찜질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노력을 인정하셨는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찜질방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었는데 남자 비중보단 여자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전까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찜질방에 자주 찾아온 여자 손님과 남편이 저 몰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입담이 좋아서 여자 손님들과 자주 어울렸었지만 단골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예전에 저에게 먼저 했던 말이 떠올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 여자에게만 유독 일적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던 남편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손님들이 많은 거지. 당신이 찜질방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조심하라 말아야. 거저 먹으려는 당신의 그 모습이 내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찜질방 운영에 도움 줄 생각 없으면 당장 때려치워. 당신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로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찜질방에 와서 제일 하는 거 없이 시간 때우다 가는 주제에 방금 뭐라고 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너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냐?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고
주방 일이나 하면서 애들이나 봐. 힘들게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좋겠어? 왜 흥분을 하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여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꼬셔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같아. 900평 찜질방이 자기 소유라며 작업 걸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아직 당신 명의로 옮겨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놀고만 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찜질방 운영권이 넘어오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관리했었는데 어떻게 놀고만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직원들 관리며 찜질방 청소, 하자 보수까지 전부 다 내 손을 안 거쳐간 적이 없었고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자들과 수다 떠는데 정신 팔려서 제대로 도운 적이나 있었어? 남편과 저는 그동안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쌓여왔던 불만들에 대해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것밖엔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본인이 바람 피우다가 걸리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로 흥분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 잘 살기 위해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되자 찜질방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받았었고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가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가길래 저 혼자서는 남편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찜질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삭히고만 있던 제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침착하게 전부 다 들어주신 시모는 남편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행동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길래 핸드폰으로 촬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모도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청소하는 모습과 다르게 녹화된 영상에서 보여주는 반대되는 행동들에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찜질방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걸 쏟아 부었었고 땀 흘려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확인하셨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여자 손님들이 몰려온 시점부터는 찜질방 관리보다 여자들과 수다 떨기 바쁘던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시모도 공감해 주셨고 이 문제가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시부모님은 지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모보다 시부가 더 현실적인 분이시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장 바로잡으셔야 했고 남편과 언성이 높아졌어요. 처음에 네가 찜질방 운영권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처분하지 않고 넘겨줬으면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네가 우리 가족의 얼굴이라는 거 몰라? 우리 찜질방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명의 이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처분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지. 우리 집안을 먹칠하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해라. 네가 찜질방 주인으로서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대놓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땀 흘리며 찜질방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랑 광장에 대놓고 누워서 계란 까먹고 있으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론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냥 혼자 왔다길래 잠깐 말 좀 붙여본 거예요.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장으로서 손님한테 친근하게 다가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선을 지키는 거랑 대놓고 작업 거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지. 그 여자 지금은 아예 대놓고 무상으로 그냥 들어오더라. 당신이 뭔데 그 여자를 그냥 들여보내.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한테 이미 마음 뺏긴 거 아냐? 말로는 단골 손님 만들려고 친하게 지내는 거라면서 당신은 그 여자한테 입장료도 안 받고 식당 음식까지 갖다 바치고 있잖아. 누가 봐도 흑심 품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만 해도 당신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찜질방 사장에 돈 좀 벌었다고 여자들만 골라서 작업 걸고 있잖아. 반대로 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눈웃음 치면서 누워서 같이 계란 까먹으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아버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 행동 하나 잘못하면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중에 애들한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둬.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버님 어머님도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남편의 행동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명의 이전도 없었을 뿐더러 찜질방 또한 처분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변명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문제로 한참 동안 싸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통제하는 건데? 찜질방 사장인 거 티도 못 내냐? 내가 잘해주면 그만큼 손님들이 자주 찾아올 거고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건데 상황을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했지만 없는 정도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 내 방식대로 찜질방 운영할 거고 당신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혼하자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내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랑 애들보다 찜질방에서 여자들과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야? 차라리 아버님 결정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냥 찜질방 처분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게. 시부모님한테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잘못을 뉘우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찜질방을 당신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거잖아. 나 혼자 잘하려고
노력하면 뭐해? 어차피 돌아오는 건 남보다도 못한 취급인데 이혼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고. 쓸데없는데 헛바람 불어서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 혼자 찜질방 운영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 돈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굳이 가정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도 모자란데 가정을 지키고자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그리고 발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어차피 이혼하면 우리 둘이 남인 건데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내치겠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찜질방 운영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야? 당신과 함께 살면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찜질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내린 결정이야.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위자료 정도야 섭섭지 않게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해. 애들 양육비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지불해 줄게.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나와 애들을 내치고 나중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야? 후회할 거였으면 이혼하자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고 후회해도 내 선택이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정리하자.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자 방에 있던 애들이 거실로 뛰쳐나와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된다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해야 방해꾼이 사라져서 찜질방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성격상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찜질방을 처분하실 테고 남편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가기 전에 이미 시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뒤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어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던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더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것 같아 저 또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찜질방으로 출근하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했어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그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집안에 있던 물건 전부 싹 다 정리한 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찜질방을 찾아갔어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는 찜질방을 보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려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찜질방을 밥 먹듯이 드나들던 단골 여자를 안마의자에 눕히고 상점 모시듯이 온몸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둘이 눈 맞아 갈 때까지 간 사이 같아 보였어요. 남편 앞에 멈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내려다보고 있자 상간녀에게 안마를 해주던 남편이 저를 보며 일어나 허락 없이 찜질방에 들어왔다고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입장료부터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상간녀 앞에서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상간녀 앞에서 뺨을 맞게 된 남편이 눈이 뒤집혔는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는데 그 순간 찜질방에 놀러온 손님의 아이들이 식혜를 들고 저와 남편 사이를 뛰어 지나가다가 부딪히게 되면서 아이가 들고 있던 식혜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용물이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아이는 식혜가 쏟아진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리길래 직원에게 새로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아이를 진정시켜주면서 바닥에 흘린 식혜를 닦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아직까지 제가 사장인 줄 안다며 사정없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쏟아진 식혜에 얼굴이 파묻혔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상간녀와 함께 비웃더니 남편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미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식혜로 더럽혀진 저에게 당장 도장 찍으라며 상황 파악도 못하는 멍청한 년이라면서 제가 알던 예전의 남편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까지 꽤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아주 내가 만만하지? 좋게 이혼해주고 끝내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나한테서 위자료 받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라. 그냥 곱게 주고 보내기에는 방금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네 기분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거든?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아버님한테 찜질방 운영권을 받았을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면서 서로를 의지했었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네. 그리고 우리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여자 다리 주무르고 있으면 당연히 눈이 안 돌아가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당신이 잘못해놓고서 왜 나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나도 좋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을 무너뜨려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 줄 알았냐?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고 너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해. 나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가진 것도 쥐뿔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부모님이 두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남이기 때문에 미련두지 않을 거고 새 며느리 받으면 그만인 거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시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것 같냐? 당장 내 찜질방에서 꺼져. 너는 절벽 앞에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대화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사람 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제가 갑자기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 한 명이 저를 보며 달려오더니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가 현 시간부로 찜질방 사장직으로 승격이 되었다며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 이전은 저에게 돌아갈 거라는 시모의 말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추가적으로 찜질방의 운영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외부인을 당장 내쫓으라는 말도 있었다면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2번 다시 찜질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남편을 내치려 하자 발버둥을 치더니 직원들에게까지 주먹을 올렸습니다. 안마 의자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는 사장이 아니면 외제차 사주는 건 물 건너 간 거냐면서 전날에 호텔에서 한 얘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 몰래 남편은 상간녀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급하게 밖으로 도망치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의 팔을 붙잡아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 가냐고 못 나가게 막아섰는데 상간녀가 그런 저를 노려보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길래 저 또한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상간녀에게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힘에서 한참 밀리던 상간녀는 저를 상대할 수 없는 여자라고 판단했는지 온 힘을 다해 뿌리치더니 찜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아선 시모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상간녀는 시모가 남편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는지 입구를 막지 말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쳐낸 순간 시모가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쳤고 남편 옆으로 끌고 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이미 기회를 몇 번이나 줬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개망난이처럼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잘하겠다며? 그런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거야? 이미 너희 아빠가 내린 결정이라 번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지. 이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는 앞으로 며느리한테 옮겨질 거니까 너는 전에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찜질방을 처분할까 생각했었는데 며느리가 그동안 찜질방에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며느리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그리고 둘이서 이혼 얘기가 나왔다며? 누가 봐도 네가 100번 잘못한 건데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자기 마누라 엉덩이를 걷어차? 내가 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몰랐지? 요 며칠간 며느리가 연락도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었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길래 설마 했는데 이혼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저 여자랑 아주 난리도 아니더구만. 며느리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애들까지 버리겠다고 했다며? 눈앞에 보이는 돈이 평생 네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지? 눈 한번 감고 뜨면 사라지는 게 돈이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했었던 말. 벌써 잊은 거야? 나는 너를 입양했었는데 너는 남도 아닌 자기 핏줄인 애들을 버리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었는데 고작 눈앞에 보이는 부와 여자의 정신 팔려서 소중한 가족을 버리겠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다. 이미 결정 내려졌고 어차피 너 혼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며느리는 내가 그동안 딸처럼 생각하고 옆에 끼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칠 수 없을 것 같다. 너한테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거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받아주고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혼하고 새 여자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혼자 흥분해선 찜질방의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준다는 시부의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혈압이 올랐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남편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했던 남편이라 극도의 흥분은 자제했어야 했는데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5살인 남편이 불쌍해 보여 시부모님이 입양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다는데 현재는 많이 바뀌어버린 성격이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마 시부모님도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시 뒤 깨어나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좀 전에 충격 때문인지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였었는데 남편이 깨어났다는 말에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굳어진 얼굴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니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때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혈압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복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길 권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의사의 말대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4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 확률이 낮다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는데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아프거나 보살핌이 필요해질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잖아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이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는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을 쉽게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의 말로는 남편의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길면 1년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병 걸리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찜질방 명의까지 이전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남은 시간 잘 좀 부탁한다며 주신 거였죠. 저는 지금 찜질방을 운영 중이고 남편 옆에는 간병인을 두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 아빠로서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상황이라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그제야 자신을 뒤돌아본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닌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러 주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난리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바람피운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 걱정 없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